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가끔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저는 가만히 나무를 떠올립니다. 제자리에서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티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나무들을 생각하면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히 내려앉곤 하거든요.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종영 작가님의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우종영 작가님은 30년 넘게 아픈 나무들을 치료해온 나무 의사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젊은 날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순간 작가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나무였다고 해요.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추운 겨울을 묵묵히 이겨내는 나무들을 보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사실 우리도 저마다의 삶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지 않을까요? 때로는 가뭄에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태풍의 가지가 꺾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각자의 계절을 지나며 단단해집니다. 이 책은 그저 나무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평생 나무 곁을 지킨 한 남자가 발견한 가장 정직하고도 따뜻한 생존의 기록이자 삶에 대한 고찰입니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멈추지도 않죠. 그저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자신만의 결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나무의 마음을 닮아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교훈보다는 곁에 있는 친구가 전해주는 나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님이 전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생의 소중한 지혜들을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마음의 짐은 잠시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저와 함께 나무숲을 거닐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 뿌리에게 삶의 지혜를 묻다. 우리는 흔히 나무의 화려한 꽃이나 울창한 잎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나무의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땅 밑, 보이지 않는 곳에 깊게 뻗은 뿌리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가지가 마르는 문제의 원인은 열의 아홉은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목소리로 그 지혜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픈 나무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나무는 땅 위로 솟아오른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넓게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다. 거센 태풍이 몰아쳐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줄기가 굵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의 성장이 눈에 보이는 줄기나 가지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나무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도 묵묵히 뿌리를 뻗는다. 수분을 찾기 위해 딱딱한 돌덩이를 우회하고 척박한 흙을 헤치며 나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이 있기에 비로소 푸른 잎을 틔울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당신의 오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만 너무 치중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나무는 뿌리를 충분히 내리기 전까지 결코 서둘러 줄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나무는 알고 있다.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덩치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래서 나무는 성장의 시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뿌리에 집중한다.
만약 당신의 삶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삶도 이와 같다. 화려한 성취나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뿌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다지느냐에 달려 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고독한 사투를 견뎌낸 나무만이 비바람 앞에서도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가끔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체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뿌리가 가장 깊어지는 시간일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우리 인생의 진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저도 나무를 통해 다시금 가슴에 새겨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내면을 채우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줄기에게 깨달음을 얻다. 나무의 줄기를 가만히 만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마다의 굴곡과 거친 껍질이 느껴질 겁니다. 그것은 나무가 지나온 세월의 기록이자 수많은 시련을 견뎌낸 훈장과도 같습니다. 작가님은 굽어지고 상처 입은 줄기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곱게 뻗은 나무만을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숲에서 만나는 나무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굽어 있고 뒤틀려 있다. 하지만 그 굽은 줄기야말로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최선의 전략이다. 바위가 있으면 비켜가고 빛이 부족하면 빛을 찾아 몸을 휜 것이다. 곧지 않다고 해서 나무가 아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련에 맞춰 몸을 유연하게 바꿀 줄 아는 나무가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살아남는다. 나는 굽은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가 견뎌온 치열한 생의 의지를 읽는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완벽한 삶을 꿈꾸며 조금이라도 실패하거나 계획에서 벗어나면 스스로를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나무의 줄기처럼 우리 삶도 조금은 굽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굽은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애쓴 흔적일 테니까요. 나무의 나이테를 본 적이 있는가? 비가 적게 오고 가뭄이 심했던 해에는 나이테의 간격이 좁고 빽빽하다. 반면 비가 충분하고 살기 좋았던 해에는 간격이 넓다. 흥미로운 점은 가뭄을 견디며 만들어진 빽빽한 나이테 부분이 훨씬 단단하다는 사실이다.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낸 마음의 결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깊어진다.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강한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그 줄기 안에 유연함과 단단함을 동시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 나무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부러지는 삶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나무의 유연함을 배우고 싶어집니다. 당신과 저의 몸에 새겨진 흉터와 마음의 상처들도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나이테가 되어줄 것입니다. 굽어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잎과 꽃에게 사랑을 배우다. 봄이 오면 나무는 일제히 초록빛 잎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 화사함 뒤에는 사실 처절할 정도의 헌신과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무 의사로서 작가님이 목격한 나무의 사랑법을 들어보세요. 나무에게 꽃은 자식과 같다.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부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나무는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꽃이 져야만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소유하려 하기보다 상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놓아줄 줄 아는 마음.
나무는 잎 하나, 꽃 한 송이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 그것이 나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다. 아낌없이 준다는 것,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보상을 바라고 내가 준 만큼 되돌려받기를 원하곤 하죠. 하지만 나무는 아무런 대가 없이 산소를 내어주고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기 위해 가장 아끼던 것조차 포기할 줄 압니다. 낙엽이 지는 가을을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낙엽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지만 나무에게 낙엽은 가장 숭고한 결단이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나무는 스스로 잎으로 가는 수분과 영양을 차단한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장 화려했던 부분을 스스로 떨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떨어진 잎들은 나무 발치에 쌓여 거름이 된다. 결국 자기가 가졌던 것을 모두 내려놓아 다시 자신을 키우는 양분으로 삼는 것이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무는 온몸으로 증명한다. 버림으로써 얻는 생명력, 그것이 자연의 섭니다.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작가님의 말씀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도 가끔은 꽉 쥐고 있는 욕심에 손을 놓고 나무처럼 고요히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네 번째 이야기, 숲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 나무 한 그루도 아름답지만 그 나무들이 모여 이룬 숲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숲속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서로 경쟁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치밀한 협력과 공존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나무 의사가 전하는 숲의 공동체 의식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숲에는 잘난 나무도 있고 못난 나무도 있다. 키가 커서 햇빛을 독차지하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그 그늘 아래서 습기를 먹고 자라는 이끼와 고사리도 있다. 만약 큰 나무들만 가득하다면 숲은 건강할 수 없다. 작은 풀꽃과 미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숲은 거대한 생명력을 유지한다. 나무들은 뿌리를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병든 나무가 있으면 영양분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숲은 결코 혼자 독주하는 법이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 숲은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숲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뒤처질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가장 건강한 숲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숲이다. 서로 다른 모양과 성질을 가진 나무들이 모여 바람을 막아주고 토양을 보호한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이 모여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숲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거기엔 1등도 꼴찌도 없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전체의 조화를 완성하는 생명들만 있을 뿐이다. 경쟁보다 소중한 것은 공존이며 고립보다 강력한 것은 연대다.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기보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법을 나무에게 배웁니다. 혼자 서 있는 나무보다 숲속의 나무가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풍요롭게 살아간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깊게 다가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당신이라는 숲을 함께 지탱해주는 소중한 나무들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야기, 순리에 따르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 마지막으로 나무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무는 죽어서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다른 생명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나무 의사가 지켜본 나무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는 수많은 나무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나무는 죽음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순리에 따라 잎을 떨구고 줄기를 비우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살아서는 맑은 공기와 그늘을 주고 죽어서는 작은 벌레들의 집이 되고 숲의 비료가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기만 하는 삶, 그것이 나무의 생애다. 나는 늘 기도한다.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날 때 저 나무처럼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되는 삶이었기를. 죽음조차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는 시작이 되는 나무의 숭고함을 배우고 싶다. 작가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나무는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망치지 않는 나무의 단순함이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순리에 따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시간을 온 마음 다해 살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맡기는 용기다. 나무는 겨울이 올 것을 미리 걱정하며 가을을 망치지 않는다. 오늘 내리쬐는 햇볕에 감사하고 오늘 내리는 비에 몸을 적시며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우리도 내일의 걱정에 저당 잡혀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무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나무처럼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싶다. 늙음은 쇠락이 아니라 깊어짐이며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회귀라는 것을 나무는 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평온하게 떠난다는 것. 나무의 생애를 통해 본 삶의 마지막 모습은 슬프기보다 오히려 숭고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언젠가 돌아갈 그곳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더욱 소중하고 정직하게 채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당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긴 시간 동안 나무의사 우종영 작가님이 전하는 나무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심어졌나요? 책 속의 이야기들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 마음의 숲도 조금은 더 울창해진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어딘가 멀리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그 용기가 나무를 거목으로 성장시키는 힘이듯이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지라도 당신 또한 나무처럼 그 시간을 견뎌내며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나무는 결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나무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고 은행나무가 버드나무를 시기하지 않아요. 그저 타고난 자신의 본성을 믿고 자신만의 꽃을 피울 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애쓰기보다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빛깔과 향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깊은 산속 맑은 공기를 머금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당신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모습을요. 그 나무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왔다. 너는 이미 충분히 귀한 사람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으니 내 안의 계절을 믿고 천천히 걸어가렴. 나무는 겨울을 보내야 봄이 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곧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과 함께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나무가 멋진 숲을 이룰 그날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나무의 꿈을 꾸며 평온하고 깊은 잠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유연한 당신의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이라는 한 그루의 나무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